앞 유리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내 피곤한 마음을 더 짓눌렀다. 집에 가서 그냥 쓰러져 자고 싶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도로 갓길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비췄다. 황금빛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 비에 흠뻑 젖어 다리를 약간 절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 있었다. 그냥 지나치고 싶었다. 늦은 밤, 폭풍 속 고속도로에서 멈추는 건 위험한 짓이었다. 하지만 그 개가 내 차를 보며 도망가지 않고 다가오는 모습이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한 그 눈빛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차를 세우고 내렸다. 비가 재킷을 뚫고 들어오자마자 온몸이 젖었다. 얘야, 괜찮아. 내가 속삭이듯 말하자. 걔는 망설임 없이 다가와 내 발치에 앉았다. 그 갈색 눈동자가 나를 올려다보는 순간 이상한 친밀감이 스쳤다. 목걸이를 확인했다. 낡은 가죽 목걸이에 금속 태그가 달려 있었다. 맥스, 발견 시 247번 언덕길로 돌려주세요. 주소는 서울에서 반대 방향으로 1시간 거리, 산간 마을이었다. 동물보호소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칩을 스캔하는 게 상식이었다. 하지만 그 개의 눈빛, 나를 두려움 없이 바라보는 그 태도가 마치 옛 친구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왜인지 모르게 내가 직접 데려다주고 싶어졌다. 차 문을 열자 맥스는 익숙한 듯이 뛰어들어 조수석에 앉았다. 머리를 콘솔에 기대고 길게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마치 찾던 걸 찾았다는 듯 했다. 나는 방향을 돌려 그 주소로 향했다. 비와 어두운 산길을 1시간 동안 달리면서 낯선 개가 옆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맥스는 짖지도 낑낑대지도 않았다. 가끔 나를 힐끔 보며 내가 아직 거기 있는지 확인하는 듯 했다. 마침내 언덕길에 도착했을 때 자정 가까이였다. 조용한 주택가, 오래된 집들이 큰 마당을 가진 동네였다. 247번지는 작은 파란 집, 현관등이 켜져 있고 10월에도 앞마당에 꽃이 피어 있었다. 차 안에서 잠시 앉아 집을 바라보았다. 맥스도 나와 함께 바라보는 듯 했다. 그 집이 익숙했다. 와본 적은 없는데 이틴 꿈속에서 본 듯한 느낌이었다. 내리고 맥스가 따라 나왔다. 목줄 없이도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현관에 서서 노크했다. 문이 열리고 70대 초반쯤 된 할머니가 나타났다. 회색 머리를 뒤로 묶고 다정한 눈빛이 나를 보자마자 커졌다. 걔가 아니라 나를 본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입니다. 이 개를 찾은 것 같아요. 할머니가 속삭이듯 말했다. 지은아, 오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할머니가 맥스를 보더니 다시 나를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또 찾아왔구나, 또. 난 여기 처음인데. 네, 당신은 와봤어. 할머니가 문을 더 열었다. 들어와. 보여줄 게 있어? 걔만 넘겨주고 가려 했지만 할머니 목소리의 그 익숙함, 놓칠 수 없는 무언가가 나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집 안은 바닐라와 오래된 책 냄새가 났다. 편안한 가구, 벽마다 사진, 충만한 삶의 흔적이었다. 맥스는 구석의 개 침대에 곧장 가서 누웠다. 할머니가 벽난로 선반으로 이끌며 액자 사진 하나를 건넸다. 6살쯤 된 여자아이, 골든 리트리버를 안고 웃고 있었다. 걔가 아이 얼굴을 핥는 장면? 배경은 이 집, 이 현관, 이 꽃밭이었다. 아이는 나였다. 내 얼굴, 앞니 사이 틈, 8살까지 있었던 그 틈, 티셔츠도 집에 있는 어린 시절 사진에서 입던 그거였다. 하지만 이 순간, 이 집, 이 개에 대한 기억은 없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예요? 내가 사진을 보며 물었다. 25년 전, 내가 6살 때, 그건 첫 번째 맥스야. 그리고 여긴 우리 집이야. 난 여기 와본 적 없어요? 기억할 텐데. 너 옆집에 살았어, 지은아. 3년 동안. 내 부모님 집이 바로 저기야. 창밖으로 옆집을 가리켰다. 학교 끝나고 매일 여기 왔지? 너와 맥스는 때려야 뗄 수 없었어. 머리를 흔들었다. 불가능했다. 내 어린 시절 기억은
부모님 사고 후 7살 무렵부터 시작됐다. 그전은 안개처럼 조각난 것들뿐. 사고 후 날 키운 이모가 항상 말했다. 너무 어려서 기억 못하는 게 정상이야? 그게 더 나아, 덜 아프게. 당신은 누구세요? 내가 물었다. 박영자야. 내 엄마의 절친이었지? 내가 4살 때부터 사고 날 때까지 옆집에 살았어. 사고, 부모님의 교통사고. 저녁 식사 가다 돌아오시던 길 난 7살이었다. 평생 그렇게 들었다. 하지만 그 전이 있었다. 기억 못하는 온전한 삶. 왜 당신을 기억 못해요? 박할머니가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 이건 좀 길어. 우리는 앉았다. 맥스가 침대에서 일어나 우리 사이에 앉아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다. 아직 이해 못하는 무언가를 위로하려는 듯. 내 부모님 둘 다 바빴어. 엄마는 간호사, 아빠는 건설 현장. 유치원 끝나고 유아원, 초등 1학년까지 매일 내 집에 왔지. 간식 주고 마당에서 놀고. 너는 천맥스를 제일 친한 친구라고 불렀어. 사진을 다시 봤다. 아이는 행복해 보였다. 순수하게. 부모님 돌아가신 날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너 여기서 잤어? 부모님 데이트 나이트였으니까. 다음 날 내 이모 은혜가 왔어. 절망적이었지? 서울로 데려간다고, 기억에서 멀어지면 새 출발이 쉽다고. 당신 얘기 안 했어요. 아무것도. 나도 연락하려 했어. 전화, 편지. 하지만 은혜가 너가 사고 전 모든 걸 차단했다고 했어. 트라우마 반응이라 나를 다시 데려오면 잃은 걸 상기시킬 거라고. 그래서 포기했어. 그녀 결정을 존중했지? 하지만 너 생각 안 한 날 없었어. 그리고 이 맥스 할머니가 슬프게 웃었다. 너 떠난 후 첫 맥스는 8년 더 살았어. 죽고 나서 또 골든 리트리버 데려왔어. 맥스라고 이름 지었지? 이건 3번째 맥스야. 늘 맥스를 키웠어. 첫 번째를 기려 바닥이 기우는 듯 했다. 25년 인생에 존재조차 몰랐던 챕터. 나를 사랑했던 여인, 내가 사랑했던 그녀, 지워진 듯 사라진. 더 많은 사진 볼래?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다. 물론 앨범을 가져왔다. 수십 장의 사진, 어린 내가 그녀 집에서, 마당에서, 정원 가꾸기, 생일 케이크에 크림 묻히고, 웃고, 놀고. 모든 사진에서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 아래 이제야 느껴지는 빈자리가 있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내 안의 혼란. 난 레즈비언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느꼈지만 사고 후 이모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숨겨왔다. 이 기억들이 돌아오면 그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그 밤 박할머니 집을 나서며 머리가 복잡했다. 맥스를 돌려주고 서울로 돌아왔지만 그 사진들, 그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이모는 이 모든 걸 숨겼을까? 트라우마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내 뿌리를 잘라버린 건 아닐까? 다음 날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결혼식 사진 편집 중에도 그 어린 나의 웃음이 떠올랐다. 결국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더 이야기 듣고 싶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따뜻했다. 언제든 와. 지은아, 주말에 다시 상간 마을로 갔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 젊은 여자가 있었다. 내 손녀, 이수민이야. 서울에서 미술 치료사로 일해. 수민은 30대 초반, 어깨까지 오는 갈색 머리, 날카로운 눈매지만 부드러운 미소. 할머니가 당신 얘기 많이 하셨어. 만나서 반가워. 그녀 손이 내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한 전율이 스쳤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가 어린 시절 에피소드를 풀어놓았고 수민이 가끔 웃으며 덧붙였다. 할머니, 지은 씨가 그렇게 장난꾸러기였다고. 하지만 그 대화 속에 내 안에 갈등이 싹 텄다. 수민은 직설적이었다. 당신 어린 시절 정말 기억 안 나?
트라우마가 그렇게 강할 수 있나? 그녀 눈빛이 호기심과 동정으로 가득했다. 난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사실 레즈비언으로서의 내 정체성은 그 트라우마와 얽혀 있었다. 이모의 가정에서 정상이 되려 애썼다. 친구들 사이에서 숨기고 데이트도 남자와만. 하지만 수민을 보는 순간 그 벽이 흔들렸다. 방문이 잦아졌다. 매번 수민이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를 돌보러 자주 왔고 우리 셋은 함께 산책하거나 차를 마셨다. 맥스도 따라다녔다. 맥스가 당신을 좋아하나 봐. 옛날처럼 할머니가 웃었다. 수민과 둘이 될 때면 대화가 깊어졌다. 그녀는 아이들 트라우마를 미술로 치유하는 일을 했다. 아이들이 그림으로 아픔을 표현할 때 그게 나아지는 시작이야. 당신도 그랬을 텐데 난 고백처럼 말했다. 기억이 돌아오면 무서워. 잃은 게 너무 많아서 수민이 내 손을 잡았다. 혼자 안 해도 돼. 여기 있잖아. 그 접촉이 단순한 위로 이상이었다. 내 심장이 빨라졌다. 수민은 직설적이었고 결혼한 적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성애자였다. 친구들 얘기에서 남자친구가 있었던 적 있다고. 난 왜 이 감정을 느껴야 할까?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이모가 알면 뭐라고 할까? 봄이 되자 방문이 3-4번으로 늘었다. 수민과 맥스를 데리고 산책할 때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당신 돌아온 걸 기적이라고 해. 나도 처음엔 의심했어. 25년 만에 나타난 사람, 뭘 원하나 싶었지. 난 웃었다. 이제 믿어. 응, 용감하다고 생각해. 막힌 과거를 직면하는 거, 관계 재건하는 거, 그게 쉽지 않잖아.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았다. 난 용기를 내 말했다. 할머니 때문만 아니야. 처음엔 그랬지만 이제 너 때문이기도 해. 수민이 나를 봤다. 지은아. 복잡해. 나 아직 나 자신도 모르는데 하지만 너와 있으면 모든 게 맞춰지는 기분이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느껴. 할머니 때문이라고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못하겠어. 우리는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다가오고 난 마주했다. 키스는 부드럽고 망설임 가득했지만 완벽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 맥스가 머리를 들고 우리를 보더니 다시 잤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 하지만 그 키스 후 현실이 밀려왔다. 수민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그녀 어머니가 종교적이고 결혼 압박이 심했다. 엄마가 자꾸 소개팅 하라고 해우나 32살이잖아. 그녀가 한숨 쉬었다. 난 내 이모를 떠올렸다. 너처럼 여자 좋아하는 건 죄야 라고 했던 말. 우리는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비밀이 우리를 갉아먹었다. 한 번은 수민이 울며 말했다. 이게 옳은 걸까? 사회가, 가족이 난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감정이 진짜라면 그게 중요해. 하지만 내 안에도 갈등이 있었다. 이 관계가 드러나면 할머니와의 재회마저 잃을까 두려웠다. 맥스를 찾은 지 1년 후, 난 서울을 떠나 그 마을로 이사했다. 점진적 결정이었다. 프리랜서 사진작가라 어디서든 일할 수 있었고 서울로 돌아갈 때마다 뭔가 중요한 걸 두고 오는 기분이었다. 할머니 집 근처 작은 집을 구했다. 수민이 이사 도와줬다. 상자 풀고 사진 걸며 그녀가 말했다. 정말 왔네. 이곳이 집처럼 느껴져. 할머니, 너, 그리고 나 때문이야. 그녀가 키스했다. 반쯤 풀린 거실에서. 난 생각했다. 32년 동안 뭔가 빠진 삶이었는데 비속일은 걔가 날 이끌어준 덕에 찾았다. 할머니는 기뻐했다. 일주일에 3번 저녁 초대. 옆집, 내 옛집 보여주며 더 많은 이야기.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다. 할머니 쿠키 냄새, 넥스 짖는 소리, 엄마 손 느낌, 아빠 웃음소리. 다 아니지만 충분했다. 사랑받았음을 알 만큼.
상실 배우기 전 나를 이해할 만큼. 수민과 난 6개월 후 동거 시작. 빨랐지만 자연스러웠다. 할머니 집 자주 가고, 넥스 산책, 각자 일, 그녀는 아이 트라우마 미술 치료, 난 가족 순간 촬영. 밤엔 모든 걸 이야기. 그녀 일, 내 일, 할머니, 부모님, 삶이 사람 연결하는 이상한 방식. 할머니가 내 어린 시절 돌려줬고, 그 과정에서 수민과 완전한 삶을 줬다. 하지만 드라마는 피할 수 없었다. 수민 어머니가 방문했다. 수민아, 왜 아직 결혼 안 해? 좋은 남자 소개할게. 수민이 피했다. 엄마, 바빠. 하지만 어머니가 의심했다. 그 지은이란 여자랑 너무 붙어 다니네. 이상해. 우리는 더 조심했다. 사회 압력.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았다. 친구들 모임에서 누군가 물었다. 수민, 남자친구 없어. 그녀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한 번은 대화가 폭발했다. 지은아, 우리 이렇게 숨기다 지칠 텐데. 가족한테 말할까? 난 두려웠다. 이모가 날 버릴지도 몰라. 수민이 안았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맥스를 찾은 지 3년 후 수민과 결혼식 올렸다. 할머니 마당에서 작은 의식, 6살 내가 첫 맥스와 놀던 그곳. 할머니가 울었다. 행복한 눈물이야. 너 돌려받았고 이제 지킬 수 있어. 맥스 3, 9분 위해 그렇게 불렀다. 도 보타이 하고 왔다. 12살, 주둥이 회색, 느려졌지만 의식 내내 앉아 있었다. 걔 나름 이해하는 듯 맥스가 달이었다. 날 집으로 이끈 연결.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이 덮쳤다. 수민 어머니가 알았다. 여자와? 그게 무슨 짓이야. 가족 망신. 어머니가 울며 떠났다. 수민이 무너졌다. 엄마가 날 안 본데 난 위로했지만 내 이모도 비슷했다. 지은아,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가족 압력에 우리는 대치했다. 결혼 6개월 후 맥스가 잠든 채 죽었다. 할머니, 나, 수민 모두 상심했다. 맥스는 어린 시절 맥스가 아니었지만 날 돌려준 맥스였다. 마당 나무 아래 묵고 비석에 맥스 3 새겼다. 몇 달 후 할머니가 물었다. 또 개 키울까? 또 맥스. 모르겠어요. 맥스 임무 끝났어요. 임무가 뭐였지? 날 돌려주기. 3마리 맥스 생각했다. 첫 번째 사랑한 아이, 세 번째가 집으로 이끈 여인. 할머니가 골든 리트리버 새끼 데려왔다. 수민이 루나 지름 지었다. 루나는 누구 찾지 않아도 그냥 가족 일부였다. 잃은 개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음을 아는 가족. 할머니는 75살, 느려졌지만 여전했다. 이야기하며 내 기억 채워졌다. 가끔 옛집 지나며 지금 가족 아이들 노는 걸 봤다. 삶은 앞으로 가지만 돌아오기도 한다. 잃고 찾기, 기억 신뢰 안 되지만 연결은? 비속 잃은 개가 집으로 이끌다. 장소 아닌 사람들, 몰랐던 삶으로. 여전히 처음 7년 다 기억 안 난다. 일부 영원히 사라짐. 하지만 충분. 사랑받았음 알 만큼. 상실 전 나 이해할 만큼. 잊혀도 연결 살아남음. 몸, 본능, 이유 모른 선택에. 하지만 우리 관계는 실현 속이었다. 수민 어머니가 화해 안 했다. 그런 삼포기에 수민이 울었다. 엄마, 이게 나야. 어머니가 떠났다. 배신감. 난 이모와 대면했다. 지은아, 부모님 알면 실망할 텐데. 부모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어요. 이모가 화냈다. 사회가 안 받아줘. 도덕적 갈등. 우리는 선택했다. 관계 지키기. 하지만 대가 컸다. 친구 일부 떠났고 직장 압력. 수민 환자 부모가 그런 사람이 아이 가르쳐 항의. 그녀 상처받았다.
포기할까? 난 말했다. 아니, 함께 싸우자, 대치, 배신, 희생. 하지만 그 속에서 깨달음. 진짜 사랑은 숨기지 말아야 함. 시간 지나며 우리는 강해졌다. 할머니 지지가 컸다. 사랑은 사랑이야. 사회가 뭐라든 루나와 산책하며 수민과 이야기. 우리가 옳았어? 응, 아팠지만 성장했어. 가족 일부 화해. 수민 어머니가 서서히 연락. 아직 이해 안 해. 하지만 딸이니까 이모도. 내 행복이 중요해. 사회 편견 여전하지만 우리는 목소리 냈다. 수민 미술 워크숍에서 LGBTI 도왔고 난 사진으로 이야기. 일은 걔가 시작한 여정, 트라우마 극복, 사랑 찾기. 하지만 그 사랑 직선적이지 않았다. 수민은 처음 레즈비언 경험, 그녀 안 갈등? 내가 정말 이쪽인가? 난 기다렸다. 내 속도대로 그녀 선택, 우리. 삶은 순환. 옛집 아이들 보며 내 어린 시절 생각. 이틴 연결, 본능적 선택. 당신은 과거 일부 발견하거나 자신보다 잘 아는 누군가 제외? 그게 삶 바꿨나? 사회 압력 속 사랑 지킬 때 그 선택 옳았을까? 아니면 포기하는 게 나았을까?